문제는 선생님 왜 이 문제를 올려놨냐면요. 알면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도 매년마다 이 문제를 본인은 자신 있다고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우리도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매년 시험이 나옵니다. 거의 매년. 약간의 형태를 바꿔서. 근데 보면 매년 그렇게 자신 있게 연습시켰고 본인도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친구들이 나와요. 전형적으로 왜 틀리냐면요.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B는 마이너스인가? 찍찍. 여기다 이제 찍찍하는 찍찍. 뭐 찍찍. 이러다가 틀립니다. 주로 이렇게 틀려요. 근데 본인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수했다라고 생각해. 이게 위험한 생각인 게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가 조금은 더 복잡하고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들은 단계에 필요한 풀이법을 익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찍찍찍찍 긋는 거 방식. 한 10번 하다 10번 풀면 이 친구가 한 7, 8번 맞춰요. 근데 2, 3번 실수가 나와. 가끔 이런 문제 10개 내잖아? 그럼 보통 그런 친구들은 한 10번 중에 7, 8번 안 맞추고 2, 3번 틀리다 보니까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추는 횟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맞추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틀리는 건 실수고 맞추는 게 내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10번 풀면 냉정히 말해서 10번 다 맞춰야 실력인 거지 자꾸 실수가 한 번씩 두 번씩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학습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문자식으로 풀면 좋은데 이게 문자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직 여러분 학년들에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라고 말씀드렸죠.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확실함은 이거죠. 여기가 이사분면이잖아요. 여기가 이사분면이잖아요. 그럼 이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들은 x좌표가 음수, y좌표는 양수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에는 a 값은 a, -b라고 된 이 숫자에 적당한 숫자를 두세요. x좌표는 음수, 뭐 아무거나 예를 이렇게 하나 드세요. 아무거나. y좌표는 양수 이렇게 한 다음에 수치를 매치시키시는 겁니다. a 값은 -2, -b 값은 1 한다고 한 다음에 이 문제 보면 b도 나오죠. -a는 안 나오니까 굳이 -a는 구할 필요 없는데 필요하면 이것도 구해놔야 돼요. -a는요. a가 -2면 -a는 -의 부호 반대입니다. 플러스 2. -b가 1이면 b는 1의 부호 반대 -1. 이렇게 예를 들고 그 예를 여기에 적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a 곱하기 b 하라는 얘기는 a를 찾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2. a, b 둘을 곱하라는 얘기죠. b 여기 있네요. -1. 콤마 a 더하기 b. a는 -2. 더하기 b는 -1.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죠. 2, -2 더하기 -1은 -3. 몇 사분면입니까? 그러면 이게 x좌표가 양수, y좌표 음수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잘 안 틀립니다. 근데 자꾸 여기다 이제 아까 말한 찍찍 긋는 순간부터는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틀린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최대한 떨어뜨리려면 저런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은 풀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y축에 대하여 y축이란 말이 나오니까 문제를 끝까지 안 읽으시고 y축 위에 있는 점인가? 그럼 y축 위의 점이면 이거 x좌표가 0인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신 분이 계신데 이거 문제를 잘못 읽으신 거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문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대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y축 위에 있는 점이면 이 편이 맞는데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 y축 여기 있고 이게 y축이에요. 원점. 그냥 간단한 예를 드세요. 이런 것도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y축 대칭, y축 대칭. y축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어떤 특정 점을 반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적당한 점을 잡으세요. 2,1 정도. x좌표, y좌표 구분되게. 그 얘를 y축 대칭하라는 얘기는 이 점이 y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로 똑같은 길로 가면 이게 y축 대칭이죠.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럼 결국은 높이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둘의 높이는 동일하고 1. 얘는 오른쪽 두 칸이라면 얘는 왼쪽 두 칸이니까 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2,1이 되겠네요. 그럼 y축 대칭했을 때 2,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안 바뀌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호만 반대로. 절대값은 그대로. 그러면 얘네 둘을 봅시다. 얘네들이 y축 대칭이래요. 그 얘기는 y좌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쉬운 거부터 봅시다. y좌표는 똑같구나. 4b 플러스 2라는 것과 b-2가 b-3이 똑같구나 라는 수학적 식을 쓰시면 돼요. 같구나 이렇다는 뜻이잖아요. 동시에 얘만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얘랑 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죠? 어느 한쪽에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소수와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진다. 그럼 숫자상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랑 같아진다는 뜻이죠. 이게 만약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숫자에 음을 붙여주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 1-2의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바꾸게 되면 이 숫자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런 부분은 문자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일 때는 쉽게 잘하는데 문자가 나오면 원래 그래요.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규칙을 보시고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규칙을 보세요. y좌표는 똑같구나. y는 같구나. y는 같구나라는 식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x끼리는 같은 절대값인데 부호가 반대구나. 어느 한쪽 수의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른 수가 같아지는구나. 얘랑 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니 두 개 중에 어느 한 군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조심할 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까? 근데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1에만 마이너스를 붙였지 마이너스 얘는 이 마이너스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 숫자에 마이너스 붙인다 할 때 그 전체라는 개념에 항상 이 가로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은 잘한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방정식을 푸는 거죠. 방정식 풀 때 문자는 왼쪽, 보통 숫자가 오른쪽이니까 이항할 때마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럼 이 식은 4b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식은 여기는 가로를 좀 풀어봅시다. 이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거니까요. 혹은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쓴다라고 배웠으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항을 합니다. 문자는 왼쪽, 그럼 3a가 있었는데 넘어간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a로. 숫자는 오른쪽, 원래 마이너스 1이 살고 있었죠? 여기 넘어간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이걸 푸시면 돼요. 그럼 4b 마이너스 b, 3b는 마이너스 5. 여기는 a는 마이너스 3. a 값은 나왔네요. b값 구하려면 양변을 b 앞에 있는 개수 3만큼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b는 얘는 약분이 되고 얘는 약분 안 되니까 그냥 쓰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a, b의 값을 곱해라. 지금 문제는 a와 b를 곱해라. a값 마이너스 3 곱하기 b값. 음수를 집어넣을 때는 가로를 치는 게 예의라고 말씀드렸죠.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5가 되므로 플러스 5는 줄여서 그냥 5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평면의 두 점 A, B가 너무 글씨가 크네요. 두 점과 다른 한 점을 이어서 삼각형 만들었더니 그 삼각형 넓이가 12가 되게 하려면 다음 중 점 C의 좌표로 적당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이 두 개랍니다. 일단은 아는 점을 찍어봅시다. 나와 있는 점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이면 한 여기쯤. 네. 이게 점 A 좌표 마이너스 2,1. 점 B의 좌표 4,2 오른쪽 4칸 여기쯤 있겠죠. 4,1. 그나마 고마운 건 얘네가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었더니 이게 X축 평행하게 일직선상에 놓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12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푸실 필요 없이 이거는 사실 뭐가 나와 있냐면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보기를 풀고 보기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만약 보기를 안 보고 푼다면 보기를 보고 푼다는 건 예를 들어 1번이 만약 답이었다면 1,5를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1,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 C가 만들어졌고 이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12가 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1번 같은 케이스면 삼각형이 2분의 1이 기본적으로 있고 밑변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죠. 오른쪽 4칸, 왼쪽 1칸, 총 5칸. 곱하기 높이, 이 C가 바라보는 선분 AB까지 수직의 이 길이를 재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5고 여기 위치는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이 간격은 얼마죠? 4가 되겠네요. 그렇죠? 5에서 1을 빼서 4가 남는 거니까요. 4. 그럼 약분하면 10. 안 맞잖아요. 1번은 틀린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을 대입해서 5개의 그림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셔도 됩니다. 아셨나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6이었네요. 네. 6입니다. 죄송해요. 칸을 잘못했죠? 네, 이건 맞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5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점에 맞게 위치를 딱 찍고 밑변 길이 여기까지 어차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만 잘 찾으시면 돼요. 여기만. 그치? 자,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면 항상 이 길이는 늘 변함이 없다는 뜻인데 그럼 이건 늘 변함이 없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넓이가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잖아요. 그 약분하면 3h가 12가 되니까 h값은 얼마가 되죠? 항상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밑변에서 높이까지 몇 칸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4칸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밑변에서부터 높이까지 4칸 떨어져야 돼. 근데 이 4칸이 위로 4칸일 수도 있지만 아래도 4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위로 4칸을 세봅시다. 위로 4칸. 하나, 둘, 셋, 넷. 그럼 점C가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점에서 위로 결국은 한 칸에다가 4칸 넣어갔으니까 총 5칸 가 있는 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점C가 될 수 있는 후보는 X좌표가 여긴지는 모르지만 Y좌표는 항상 5인 점들을 찾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답이었던 거야? 1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보니까 뒤에 Y좌표 5인 건 더 이상 없죠. 그럼 이번에는 근데 선생님 위쪽 거 말고 아래로 내려가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렇게 넓이를 구하나 뭐 이런 식의 넓이를 구하나 밑으로 넓이를 구하나 넓이 12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엔 밑으로 4칸 가는 거죠. 여기서 한 칸 밑으로 2칸, 3칸, 4칸. 여기 어딘가인데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손을 찍 긋고 여기 어딘가에 여기든 어딘가에 점이 놓였어요. 이렇게 점이 놓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이으시면서 뭐가 되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높이가 지금 얼마인 상태입니까? 여기는 4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2,1이나 4,1에서 밑으로 4칸 간 지점이니까 여기는 Y좌표, C가 만약 여기 있다면 X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Y좌표는 항상 얼마라는 얘기죠? 원점에서 밑으로 몇 칸 가 있는 결론이에요? 3칸 가 있는 결론이잖아. 그럼 나와 있는 저 점들 중에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X좌표는 안 중요합니까? X좌표는 안 중요해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나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나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나 어차피 밑변은 똑같고 높이는 이 점이나 높이는 항상 4가 되기 때문에 X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점이 5개밖에 없으니까 5개나가 아니고 5개밖에 없잖아.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5개를 찍어둔 겁니다. 그럼 5개 맞춰서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세요. 점 찍고 그려보고 점 찍고 그려보고 그럼 답을 찾아도 돼. 근데 그거를 찍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알고 보니까 높이 값이 계속 4가 나오면 되는 거네? 그걸 깨우쳐서 풀면 이렇다는 얘기야. 아셨죠? 제일 좋은 풀이는 아까처럼 순서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시험 문제가 됐든 연습 문제가 풀든 이거는 계속 밑변은 변하지 않고 높이 값이
어떤 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점 5개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1번과 5번이 답인 걸 찾았는데 찾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생각해 보니까 꼭 이 점이 아니어도 되잖아. 2,5여도 되고 마이너스 3,5여도 되고 이건 y좌표면 5만 되는 거 5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얘도 x좌표 꼭 이럴 필요 없죠. x값이 0,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y좌표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밑변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4만 되면 높이가 4만 되면 넓이는 12가 나오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올 때 일일이 다 대입해보면 괜찮겠지만 내가 높이가 4가 되는 이 지점들부터 위로 4칸가 있는 몇 컴마 5나 이 지점부터 아래로 4칸가 있는 몇 컴마 마이너스 3짜리 점을 찾으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우치는 게 그럼 이게 제일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깨우치는 게. 다음 단원. 네. 7번 문제는 이제 점을 찍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점 찍고 그냥 그리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생략하고 8번 보세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런 이해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죠. 저거는 칸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기껏해야 x하고 y 두 칸밖에 없잖아요. 얘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곱부터. 합이나 차는 헷갈려. 더하고 빼는 거에 따라서 보세요. 두 수를 더했어요. 양수야. 두 수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둘 다 양일 수도 있고 x가 양인데 y가 음일 수도 있고 x가 음인데 y가 양일 수도 있어요. 뭐만 빼냐 하면 둘 다 음인 경우만 빼는 겁니다. 둘 다 음인 걸 더하면 당연히 양이 나올 리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숫자를 잘 조합하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건이 너무 많아. 근데 곱은 합이나 차보다 상대적으로 개수를 그 조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둘을 곱해서 음수가 나왔네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x와 y의 뭐가 다르다? 그렇지, 부호가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기껏해야 지가 부호가 달라봐야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잖아. 야, 내가 플러스 할래. 그럼 y가? 그럼 난 마이너스. 근데 y가 이번에 y가 내가 플러스 할래. 그럼 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보는 거죠. 근데 x에서 y를 빼면 양수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면 예를 들어도 괜찮고 예를 들어보세요. 적당한 예. 아까 말했지만 헷갈리면 숫자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돼요. 플러스 2 정도? 얘는 마이너스 1 정도? 얘는 마이너스 2 정도? 플러스 1 정도? 뭐 상관없잖아 어차피. 조건상 이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럼 x-y를 위에서 계산해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얘는 x-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양인데 3 얘는 음이잖아요. 조건상 둘을 빼서 양이 돼야 되니까 이 밑에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틀렸고 이 조건이구나. 결국은 x가 양수인데 y는 음수인 조건이에요. 그럼 이왕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든 게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런 예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적당한 예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그럼 x는 2인데 2에다 음수를 붙여놨죠. y는 그냥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3, 4분면 좀 찾으라는 얘기예요. 몇 번이에요? 3번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꾸 머리 어렵게 막 머리를 써서 부호를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이런 문제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예를 드시고 예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현우가 도서관 가기 위해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도서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x분 후 버스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x는 뭐라고요? 시간. 분을 말하고 y는 뭘 말하죠? 속력. 시속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뭐예요? 그럼 이런 점은 의미하는 바가 문제 풀기 중에 해석을 좀 해봅시다. 이런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 점은 1,40을 지나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출발 후 몇 분? 출발 후 몇 분이 지나면? 네? 1분. 출발 후 1분이 되면 그때 현우의 버스의 속력은 시속 40km이다. 이 뜻이에요. 아셨어요? 저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 다 풀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쭉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으니까요. 버스가 가장 빨리 달릴 때는 시속 80이다. 지금은 속력의 가장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 좌표의 최대를 구하라는 뜻이죠. y값 중에 최대는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80 맞나요? 네, 이건 맞습니다. 80. 니은 현우가 버스를 타고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는 총 6분 동안 정지한다.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지한다. 멈췄다는 얘기죠? 그렇지. 멈췄다는 얘기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속력이 중요하잖아. 멈췄다는 얘기는 속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 좋아요. 0이잖아요. 속력이 0이면 이 문제에서 본다면 y 좌표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서 y좌표 0일 때 언제요? 이게 0이야? 얘가 멈춰있다고 해서 0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0이에요? 여기네,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이건 없네요. 그럼 y좌표가 0이 될 때는 몇 분? 여기. 1분. 여기 몇 분? 1분. 총 몇 분? 2분. 6분은 틀렸네요. 아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6분을 찾으신 분들은 여기 2분, 여기 2분, 여기 2분. 멈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위치는 속력이 시속 80km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80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뭐예요? 시속 30km를 유지하는 중이고, 얘는 시속 50km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만약 문제가 시속 50km로 달리는 시간은 몇 분이었습니까?를 물어보면 그때는 몇 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 동안 시속 50km를 달립니다. 선생님 여기 시속 50일 때 여기도 있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시간 안 합칩니까? 이거는 순간 50m를 돌파하는 시간이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제외시키죠. 50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니까 그 순간까지는 보통 제외하고 50km를 유지할 때니까 이렇게 가는 이 시간 2분.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속력을 유지할 때지 속력이 0일 때가 아니에요. 정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디귿, 버스의 속력이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출발한 지 9분 후이다. 버스의 속력이 감소하는 건 언제예요? 여기는 뭐하고 있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얘는 속력이 일정한 거고 여기서도 속력이 감소하고 있죠. 이게 감소예요. 그럼 첫 번째 감소할 때는 몇 분 후냐면 4분 후죠. 그럼 두 번째 감소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네, 여기. 그럼 두 번째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은 몇 분? 9분. 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 현우가 도서관 가기 위해 버스를 탄 시간은 총 16분이다. 그렇잖아요.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내렸나요? 아니죠. 시속 쭉 올라가다가 시속 80으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천천히 버스 정류장에 이제 어떤 특정 정류장에 내가 원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중간에 무슨 뭐 예를 들어 1단지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이제 도착하고 있는 중이죠. 버스 정류장에. 그래서 한 1분간 정차하다가 다시 출발, 시속 30 유지하다가 다시 다음 정류장 도착. 또 한 1분간 승객 기다리고 다시 출발. 일정한 속력? 네. 여기 도서관. 어쨌든 지금 봐서 현우가 도서관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을 묻는 거니까 총 16분이다. 맞는 말이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에요.
그래프는 연우가 공원에서 방편을 날렸을 때 x초 후 방편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y시간,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방편이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떠오르는 시간을 a초 후 방편이 가장 높게 날 때 높이를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은 a 값 구하는 문제죠. 방편이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지면에 닿았다는 얘기는 xy 관계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x는 뭔가요? 얘는 시간, 단위는 초. 여기 y는 뭐예요? 높이에요. 방편의 높이, 단위는 미터. 이렇습니다. 그럼 지면에 닿았다라는 뜻은 높이가 0이 됐다는 뜻이죠. 그럼 올라가다가 높이가 이제 첨가된 10m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떨어져 지면에 닿았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 그럼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떠오르려고 할 때는 이 순간이죠. 지면에 딱 떠올랐다가 사람이 떨어진 거야. 막 이제 감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게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이게 몇 초죠? 25초. 위치상 보면 20과 30 중앙이니까. 그래서 A 값은 25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방편이 가장 높게 날 때라는 뜻은 이 그래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y좌표를 찾아라는 얘기죠. 여기 아닌가요? 이때 높이 값 찾는 거니까 x를 찾는 겁니까? y를 찾는 겁니까? y를 찾는 거예요. 그럼 y좌표 찾아야죠. 쭉 이리로 가야 되겠죠. 여기 뭐 찍혀 있나요? 45. 문제는 둘을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70 이렇게 되겠네요. 각각 x축, y축이 있을 때 첫 번째 점은 x축 위에 있답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네, y좌표가 0이다. y좌표가 0이다. 여기서 두 개 중에 누가 y좌표예요? 2분의 1 a 마이너스 3이 y좌표잖아요. 걔가 0이다라고 가볍게 씩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얘는 x좌표가 0이잖아요. 가볍게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x좌표예요? 이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앞에 있는 게 x좌표니까 5b-15가 0이 됩니다. 이걸 풀면 되겠네요. 이 식은 양변에 2를 곱할 필요가 있죠. 분수식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럼 2 곱하면 a가 되고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0이 되고 2항을 하면 a 값은 6이 됩니다. 밑에 그냥 2항만 합시다. 넘어가면 5b 값은 15. 양변을 b 앞에 있는 것은 5로 나누죠. 약분하면 b 값은 3. 문제는 a분의 b를 계산하시오. a 값 6, b 값 3.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 빼기 b, ab가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일 때 얘는 과연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입니까?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 뭔가요? 둘 다 음수라는 거죠. 그죠? 그럼 a 빼기 b도 음수가 돼야 되고 a, b도 음수가 돼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예를 들라고 그랬죠? a, b가 될 수 있는 예를 드세요. 일단 구분부터 a, b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부정리한 게 편하다고 그랬죠? 나눕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을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뜻은 다시 말하지만 a와 b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서로 반대다. 그럼 a가 양수인 케이스도 있겠죠? b가 음수인 케이스도 있을 테고요. 반대로 a가 음수, b가 양수인 케이스. 적당한 예를 드세요. 이럴 때는. 문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적당한 예를 드세요. 적당한 예? 얘를 플러스 3. 어차피 플러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냥 반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1. 3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2로 하세요. 네. 선생님 숫자 큰 거 어렵습니다. 작은 걸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를 만족할 텐데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a 빼기 b가 음수. 이거를 빼면 음수가 나오나요? 얘는 답이 3이 나오잖아. 아닌데 그럼 조건이? 이거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이게 맞는 조건이죠. 여기 또 부호를 찾지만 우리 예를 들었잖아. A는 적당한 숫자가 마이너스이고 B는
적당한 숫자가 1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 보니까 A도 쓰이고 B도 쓰이고 하지만 마이너스도 보이죠? 요거는 같이 하나 더 해서 마이너스 A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A는 가지고 있는 부호 반대 2. B가 1이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예를 좀 더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조건에 맞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4개 중에 찾죠?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B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요 마이너스 AB는 어떤 예를 들까요?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B 여기 있네요. 1. 그럼 답은 마이너스 2. 이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얘를 마이너스 1 곱하기 A 곱하기 B로 봤습니다. 뭐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마이너스 AB니까.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상관없죠. 아니면 어떤 친구를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A 곱하기 마이너스 B. 상관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A가 마이너스 2, B가 여기 있죠? 1 곱하면 마이너스 2. 상관없어요. 누가 마이너스를 가져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규칙이 맞는지만 잘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런 답이 나왔죠? 몇 사분면 답이에요? 둘 다 음수이니까 3, 4분면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꼴이 몇 가지 유형? 몇 가지 유형이에요? 두 가지. 어떤 꼴? y는 숫자 곱하기 x꼴, 뭐 ax꼴. 혹은 어떤 꼴? x분의 y가 그치 숫자인 꼴.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기억 맞나요? 저런 거 헷갈리지만 저런 거 볼 줄 알아야 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죠. 앞에 1이 생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라 봐도 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 봐도 됩니다. 얘는 숫자 곱하기 x꼴이 맞기 때문에 정비례가 맞죠. 얘는 당연히 아닙니다. 뒤에 플러스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얘는 이건 반비례 때 쓰던 거죠. 안 됩니다. 얘는 분모에 x가 있나요? 반비례죠. 안 됩니다. 얘는 이 꼴이죠. 맞습니다. 얘는 여기는 플러스 1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거 어차피 지워지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뭐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반비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기억 미음이 정답이죠. 자,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14번은 15번도 그러니까 15번을 의외로 많이 틀리셨다는 게 중간에 보면 좀 어려운 보기들이 있어서 기억 1리터에 1560원인 휘발유 X리터의 가격이 Y1일 때 네. 봐봐. 1리터에 1560원이야. 생각해 봅시다. 기억 1리터에 1560원. 요즘 기름값 이 정도 합니다. 네, 내일 부모님 모시는 차에 기름값 이 정도 해요. 근데 고민하잖아. 아버지가 아빠가 나 2리터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 얼마 결제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1560원이 1리터일 때인데 2리터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원. 쭉 가다가 X리터가 되면 1560 곱하기 X1. 그러므로 내가 지불해야 될 가격 Y는 1560X1이 된다. 정비례다. 기억은 틀렸다. 니은 20명 뽑는 회사에 응시한 사람 수가 X명일 때 합격률. 합격률 저 잘 모르는데요. 이거 뭐 쉬운 예를 드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 이번에 저희 회사 100명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뽑는 인원은 100명을 뽑고 싶은 거예요. 저희 회사 100명 오세요 라고 했는데 모집된 인원이 200명이 왔어요. 그럼 합격률은? 50%. 그렇지? 2명 중에 1명은 합격이잖아? 이걸 수학적 식으로 정리하면 돼. 그럼 계산상 응시된 합격률을 계산하라는 뜻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합격률은 응시 전체 인원 원분의 실제로 뭐 하면 되죠?
실제 모집 인원. 근데 퍼센티지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하죠. 100분율이잖아. 퍼센테이지를 한글로 하면 100분율이잖아요.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합격률이 나오겠죠? 응시 전체 인원은 몇 명? X명. 응시한 사람 수 X명. 뽑는 인원수는, 모집 인원은 20명. 곱하기 100. 그게 합격률 Y가 된다. 따라서 Y는 이거 약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분자로 올라가겠죠? X분의 2, 1000. 무슨 비례? 반비례네요. 니은 맞는 답입니다. 반비례였구나. 디귿. 이거 살짝 지울까요? 2명이 5일 동안 일하는 양을 X명이 Y일 동안 일한답니다. 2명이서 5일 동안 일을 해요. 그럼 일량은 2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명에서 5일 동안 하는데 그럼 2명이 하루에 일하는 양이 있겠죠. 그걸 5일 동안 하게 되니까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전체 일량을 1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럼 전체 일량을 계산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전체 일량은 뭐라는 거죠? 인원수 곱하기 날짜수. 이렇게 하면 전체 일량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위에 보면 또 여기 인원수 X명일 때 어디 갔어요? X명일 때 날짜수 Y. 그러면 2 곱하기 5한 값이나 X 곱하기 Y 한 값이나 결론은 똑같은 일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XY는 10 무슨 비례요? 이건 반비례네요. 디귿은 맞는다. 자, 리을을 봅시다. 리을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보기였을 텐데 원금 1,000원에 대한 원금 1,000원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돈 1,000원을 냈다는 얘기죠. 근데 연이율 X%. 근데 연이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데 연이율은 어떤 돈을 넣으면 1년 동안 생기는 이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자라 생각하세요. 이자 X%가 붙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이자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 계산하는 얘기예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죠? 원금 곱하기 이율 100분의 X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이자야. 불어난 이자. 원금은 그냥 있고 그냥 이자만 계산하면 이자 Y는 원금 곱하기 100분율 약분했더니 Y는 10X 무슨 비례죠? 정비례다. 리을은 틀렸다. 되죠. 너무 여름에 그림 나오니까 어렵게 보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죠? 선분 PD의 길이가 X고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넓이를 Y라고 했네요. Y는 2분의 1 기본적으로 곱해줘야 되고 밑변, 여기서 밑변을 눌러보시면 돼요. 밑변을 PD로 봅시다. 어차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 얘 밑변 아니면 얘 밑변이에요. 둘 중 하나 밑변이잖아요. 밑변을 PD로 봤어요. 곱하기 높이는 CD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너무 어렵게 보신 것 같아요. Y는 2분의 1 곱하기 PD는 나와 있어요. X라고. X면 이 길이 X입니다. 곱하기 높이 CD는 정해져 있는 값 아닙니까? 4. 약분했더니 Y는 2X. 이 관계식이에요. 쉽잖아요. 괜히 어렵게 보신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건 중요한 문제죠. 이거 중요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이런 문제 접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순서? 무슨 순서? 대입?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왜 저걸 보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생각을 먼저 안 하십니까? 이 글자 몇 개 가지고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저 글자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까 말한 이놈말도 일리는 있어. 순서. 제일 먼저 얘를 보면서 먼저 떠올라야 될 순서는 무슨 비례? 정비례. 그치? 관계식은 나와 있으니까 굳이 관계식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무엇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무슨 모양? 직선이더라. 그리고 다시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네? 몇 사와 몇 사? 2사와 4사를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이해됐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이 절대값 마이너스 1보다는 작죠. 왜 1이 기준이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1이 기준 이유는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 45도예요.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 45도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걔보다 절대값이 작잖아. x쪽이 좀 더 가까워야 돼요. 얘가. 내가 그리는 그래프가 얘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대충이야.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이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하십니다. 그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점 4,3을 지난다.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생각해봐야 대입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2사와 4사를 지나는데 어떻게 이게 둘 다 양수일 수가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돼. 이건 1사분면을 지나는 점이잖아. 얘도 말이 안 돼. 얘도 1사분면 지나잖아. 보나 마나 대입하나 마나 답이 안 맞을 거라 생각을 해야 돼요. 3번 y는 2분의 1x보다 x축이 가깝다. 축에 x축이 가깝냐 y축이 가깝냐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의 절대값과 2분의 1의 절대값 중에 얘가 더 작아야지만 x축이 더 가깝겠죠.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얘보다 x축이 더 가까우려면 이게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어난 거 실제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 얘는 0.7 정도 되는 숫자고 얘는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값이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얘보다 얘가 더 y축에 가깝기 때문에 이 답도 틀린 거예요. 여긴 준서? 4번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뭐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원점의 왼쪽에 있을 때 맞니? 원점의 왼쪽에 있을 때 그래프를 보니 y값이 양수이다. 원점 왼쪽에 있을 때 y좌표가 양수 맞나요? 이건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일 때는 x는 음이지만 y는 양 아닌가요? y좌표 양수 맞네요. 이게 답이죠. 2번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가죠? 위로. 얘는 오른쪽 위로 가요? 아닌데?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5번이 틀린 거죠. 아셨습니까? 네.